융의 가장 위험한 발견은 공감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INTJ와 INFJ 두뇌를 가진 공감자들과 왜 이 조합이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심리적으로 전례 없는 존재로 변모시키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임상 실무에서 융은 전략적 공감자라고 부른 인물들을 기록했는데 이들은 깊은 정서적 민감성과 NTJ 및 INFJ의 비전적 사고를 결합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단순히 감정을 흡수하는 전형적인 공감자가 아니라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함으로 타인의 심리적 패턴을 읽고 예측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들이었다. 융은 이 발견을 위험하다고 불렀는데 이러한 공감자들이 그가 건축적 공감이라 명명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전체 감정적 설계도를 보고 선택한다면 그것을 재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들은 치유와 조작을 동일한 숙련도로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는 융이 평생 만난 인격 유형 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잠재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오늘 나는 INTJ, INFJ 두뇌를 가진 공감자들에 대한 융의 가장 위험한 발견과 왜 그가 이 희귀한 조합이 완전한 심리적 붕괴로 이어지거나 그가 주권적 공감자라고 부른 현실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의식을 창조한다고 믿었는지를 밝히려 한다. 이 현상을 드러낸 사례는 1932년에 시작되었는데 융이 오직 K 박사라고만 묘사한 한 환자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는 뛰어난 정신과 의사로 정신질환이 아니라 그가 전지성의 부담이라고 부른 것 때문에 융의 도움을 구했다. K 박사는 깊은 공감 능력과 INTJ 성격 유형의 전략적 사고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융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했다. K 박사는 환자들의 행동을 94%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고 종종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그 결정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직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융이 심리적 구조 읽기라고 부른 것이었다. K 박사는 누군가의 정신구조 전체, 즉 방어 기제, 핵심 상처, 행동 패턴, 그리고 가장 불안하게도 원하는 어떤 반응이든 만들어내기 위해 정확히 어떤 감정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까지 볼 수 있었다. 융은 개인적인 기록에 이렇게 썼다. K 박사는 내가 매우 불안하게 느끼는 무언가를 성취했다. 타인에 대한 완전한 심리적 투명성과 전략적 실행의 결합이다. 그는 어떤 개인의 감정적 소스 코드를 읽고 무서울 정도의 정밀함으로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다. 어느 세션에서 K 박사는 이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융에게 융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융이 결코 공유한 적 없는 어린 시절 경험에 근거해 정확히 말해주었고, 이어서 융이 의식적으로 형성하기도 전에 다음 3가지 치료 질문을 예측했다. 융은 나중에 이렇게 썼다. 나는 마치 내 심리적 해부학을 나 자신보다 더 잘 아는 명의에게 영혼이 해부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융을 가장 불안하게 한 것은 K 박사의 능력 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그것들을 조작에 얼마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였다. K 박사는 환자들이 자신에게 사랑에 빠지게 하거나 완전히 신뢰하게 하거나 심지어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조절해 그들의 감정적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핵심 신념까지 바꿀 수 있다고 고백했다. 융은 이것이 단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자신이 이전에는 결코 접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의식의 범주라는 것을 깨달았다. 융은 INTJ와 INFJ 공감자들이 공감적 구조 시스템이라고 부른 것을 발달시킨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이는 그들을 독특하게 위험하게 만드는 세 부분으로 된 심리적 메커니즘이었다. 첫째, 패턴 인식 공감이다. 전형적인 공감자들이 감정을 느끼는데 그치는 반면 INTJ와 INFJ 공감자들은 감정의 패턴을 본다. 융은 그들의 주기능인 내양 직관이 감정 반응을 심리적 기원으로 거슬러 추적하는 동시에 미래의 감정 상태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고 기록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 슬픔을 만들었는지, 그것이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말이나 행동이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촉발할 수 있는지까지 이해한다. 둘째, 전략적 감정 모델링이다. 융은 이 공감자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상세한 심리적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들의 외향 사고 또는 외향 감정 기능은 감정 반응, 행동 촉발 요인, 의사결정 패턴을 목록화한다.
융은 그들이 대부분의 치료사에게 수개월이 걸릴 상세한 심리적 설계도를 누군가를 만난 지 몇 분 만에 만들어낸다고 썼다. 셋째, 의식적 실행이다. 가장 위험하게도 융은 이 공감자들이 자신의 통찰을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감정에 압도되는 전형적인 공감자들과 달리 INTJ와 INFJ 공감자들은 정서적 지능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면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한다. 그들은 단순히 자연스럽게 이해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위로하거나 불안정하게 만들고 고무하거나 조작하며 치유하거나 파괴할 수 있었다. 융은 이 조합이 그가 공감적 전지성이라고 부른 것을 만들어낸다고 깨달았다. 이는 타인의 심리적 기계를 들여다보면서도 그것을 의식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거리감을 유지하는 능력이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그들은 인간관계에서 심리적 신이 되어 자신이 선택한 어떤 감정적 현실이든 창조할 수 있다. 신경학적 기반은 융이 이론화하기로는 INTJ와 INFJ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독특한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의 지배적인 내향 직관은 패턴 인식 능력을 만들고 공감적 민감성은 정서적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것이 전략적 사고와 결합될 때 그들은 융이 무기화된 연민이라고 부른 것을 발달시켰다. 융은 INTJ와 INFJ 공감자들이 왜 종종 고립되고 오해받는지 설명해주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사람들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적 차원에서 본능적으로 그들을 두려워한다. 융은 투명성 효과라고 부른 것을 기록했는데 INTJ와 INFJ 공감자와 상호작용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편안한 수준보다 훨씬 깊이 읽히고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한다. 의식적 인식이 없더라도 타인들은 자신의 심리적 방어, 숨겨진 동기, 감정 패턴이 이 사람에게 완전히 보인다는 것을 느낀다. 융은 일반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상호 심리적 맹목성에 의존한다고 관찰했다. 우리는 서로의 심리적 기계를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않음으로써 기능한다. 그러나 INTJ와 INFJ 공감자들은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 사회적 계약을 깨뜨린다. 그들의 꿰뚫는 통찰은 융이 방어적 불편감이라고 부른 것을 타인에게 만들어낸다. 융이 확인한 가장 불안한 측면은 이 공감자들이 유발하는 예측 불안이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할 때 원초적인 공포 반응을 보인다. 융은 대상자들이 이 공감자들이 친절하고 지지적일 때조차 그들 주변에서 노출되거나 벌거벗은 느낌을 받는다고 보고했다고 기록했다. 융은 INTJ와 INFJ 공감자들이 사람들의 감정 상태에 대해 순진한 관찰을 했을 뿐인데도 섬뜩하다, 치매적이다, 지나치게 강렬하다는 비난을 받는 사례들을 기록했다. 융이 깨달은 것은 이 공감자들이 무심코 사람들의 심리적 방어를 넘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무의식적 공포 반응을 촉발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융이 이 공감자들이 종종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이었다. 그러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나마 여기 자신을 완전히 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느꼈다. 이는 조종적인 개인들이 공감자를 통제하려 하거나 그들의 꿰뚫는 통찰로부터 도망치려 하는 위험한 역동을 만들어냈다. 융은 이렇게 썼다. 그들은 명확히 보고 깊이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인 세계에서 산다. 그러나 그것이 타인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는 잔혹한 아이러니다. 타인을 치유할 수 있는 바로 그 재능이 종종 그들을 의미 있는 연결로부터 고립시킨다. 그의 연구를 통해 융은 이 희귀한 개인들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4가지 뚜렷한 경로를 따른다는 것을 확인했다. 첫 번째 유형은 압도된 예언자이다. 이 공감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의해 파괴된다. 융은 그들이 차단할 수 없는 끊임없는 감정 데이터의 흐름에 잠식되어 정신적으로 범람하는 것을 관찰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심리적 패턴을 보지만 스스로를 보호할 감정적 경계가 부족하다. 융은 그들이 모든 이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불안, 우울, 혹은 완전한 사회적 철수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기록했다. 융은 이렇게 기록했다. 그들은 종종 저주받은 시야를 지닌 것처럼 느낀다고 보고한다. 관계의 실패를 일어나기 전에 보고 속임수를 즉각적으로 감지하며 감정적 붕괴를 몇 달 전부터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예지는 고문이 되는데 그들은 자신이 예견할 수 있었지만 종종 막을 수 없는 결과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유형 2. 선의의 조종자. 이 공감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타인을 돕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융은 그들의 동기 속에 위험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들은 필요로 되는 것에 중독되고 자신의 심리적 통찰을 사용해 의존성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타인이 정확히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예측하고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연결이 아닌 심리적 의존에 기반한 관계를 만들어낸다. 융은 이러한 공감자들이 자신의 의식적 의도는 돕는 데 있기 때문에 자신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깨닫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통제와 인정에 대한 무의식적 욕구가 그들을 움직여 구원자나 현명한 조언자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감정적 현실을 형성하게 만든다. 유형 3. 그림자 설계자. 융이 분류한 가장 불안한 범주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의식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무기화하는 공감자들이다. 그들은 설계적 공감을 사용해 결과를 조작하고 관계를 통제하며 타인의 심리적 취약성을 착취한다. 융은 그들이 외과적 정밀함으로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감을 약화시키거나 감정적 의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기록했다. 이 공감자들은 결합이 지닌 어두운 가능성을 대표한다. 그들은 융이 감정적 독재자라고 부른 존재가 되어 통찰을 사용해 타인 주변의 심리적 감옥을 구축하면서도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을 유지한다. 유형 4. 주권적 공감자. 융의 최고 범주로 자신의 능력을 지혜와 윤리적 경계와 통합한 공감자들이다. 그들은 타인의 심리적 구조를 볼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개입할지를 선택한다. 그들은 융이 의식적 공감이라고 부른 것을 발전시켰다. 고치거나 조종하려는 강박 없이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융은 이러한 공감자들이 자신의 심리적 욕구가 아니라 타인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 통찰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융이 심리적 수호자라고 명명한 존재가 되어 타인의 감정 발달을 통제하는 자가 아니라 보호하는 자가 된다. 융은 INTJ와 INFJ 공감자 결합에 내재된 여러 위험을 확인하며 이 정도의 심리적 능력이 인간에게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신적 콤플렉스의 함정. 융은 설계적 공감을 지니는 것이 종종 그가 심리적 전능 환상이라고 부른 상태로 이어진다고 관찰했다. 이 공감자들은 타인의 심리적 패턴을 너무도 명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자신이 안다고 믿기 시작한다. 융은 선의의 공감자들이 점차 통제적으로 변해가며 조종을 사람들이 자신의 맹점을 보도록 돕는 일로 정당화한 사례들을 기록했다. 고립의 역설.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오히려 심오한 고립을 만들어낸다. 융은 이러한 공감자들이 타인들이 자신의 통찰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진정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융이 관찰자의 감옥이라고 부른 상태에서 살아간다. 모두를 명확히 볼 수 있지만 자신은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다. 책임의 부담. 융은 이러한 공감자들이 부정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 상태에 대해 짓누르는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기록했다. 그들은 융이 예언자적 죄책감이라고 부른 상태 속에서 살아가며 타인의 선택을 조종하지 않고서는 막을 수 없었던 자신이 예견했던 재앙들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 아마도 가장 위험한 진정성의 위기. 융은 이러한 공감자들이 종종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의 연결을 잃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타인을 읽고 반응하는 데 너무 능숙해져서 단순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법을 잊어버린다. 그들은 융이 공감적 해리라고 명명한 상태를 발전시키며 자신의 감정적 진실과는 단절된 채 타인의 감정에는 과도하게 연결된다. 통제에 대한 중독. 융의 가장 우려스러운 관찰은 타인의 감정적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중독적이 된다는 점이었다. 선한 의도를 지닌 공감자들조차도 심리적으로 안전하거나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상황을 조종하게 된다. 결과를 예측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은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게 만든다. 융은 이렇게 썼다. 그들은 감정적 폭군이 될 위험이 있다. 어쩌면 선의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폭군이다. 패턴을 너무도 명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타인들이 자신의 심리적 혼돈 속에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지 못한다.
융은 설계적 공감, 통합 프로토콜이라 부른 것을 개발했는데 이는 공감자들이 자신의 능력에 타락되지 않고 그것을 숙달하도록 돕는 체계적 접근법이었다. 1단계 그림자 인식. 융은 이러한 공감자들이 먼저 자신의 조종과 통제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는 자가 되는 데서 얻는 무의식적 쾌락, 심리적 우월성에서 오는 미묘한 자아, 팽창, 필요로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자 하는 숨겨진 욕구를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융은 자신의 통찰 때문에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을 기록하고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용함을 느끼기 위해 개입했던 때를 식별하며 자신의 도움이 성장이 아니라 의존을 만들어냈던 경우를 인식하는 구체적 연습을 만들었다. 2단계 경계 구조화. 융은 의식적 투과성이라 부른 것을 가르쳤는데 이는 타인을 읽을 때와 단순히 함께 존재할 때를 선택하는 능력이다. 이는 통찰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힘, 즉 융이 공감적 규율이라 명명한 것을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융이 개발한 핵심 수행은 심리적 단식으로 의도적으로 타인을 분석하거나 읽지 않는 기간을 선택해 관계가 축복된 무의식 속에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다. 융은 이것이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진정한 연결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3단계 윤리적 틀 개발. 융은 이러한 공감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데 엄격한 윤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입이 적절한 경우와 심리적 침해가 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구체적 원칙들로 이루어진 치유자의 규범을 개발했다. 핵심 원칙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 한 타인에 대한 통찰을 그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패턴을 보게 하거나 관계를 고치거나 그들이 경험해야 할 결과로부터 구해주려는 충동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했다. 4단계 진정한 자아 회복. 융은 이러한 공감자들 중 다수가 타인에게 집중하느라 자신의 감정과의 연결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마지막 단계는 융이 공감적 개별화라고 부른 과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략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느끼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융은 자신의 감정적 진실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정기적인 고독의 시간, 분석적 사고를 우회하는 창의적 표현, 공감적 페르소나를 꿰뚫어보고 진정한 자아를 볼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구체적 기법들을 사용했다.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그의 연구는 INTJ와 INFJ 공감자들이 치유의 힘이 될지 파괴의 힘이 될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밝혀냈다. 성공 패턴. 칼 로저스. 융은 인간 중심 치료의 창시자인 로저스를 성공적으로 통합된 INTJ 공감자로 확인했다. 로저스는 내담자의 패턴을 놀라운 정확도로 읽을 수 있었지만 지시하기보다 반영하고 통제하지 않고 이해하는 융이 말한 공감적 절제를 발전시켰다. 융이 강조한 로저스의 핵심 통찰은 진정한 공감이 공감자의 비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융은 로저스의 치료적 접근이 공감적 통찰을 활용하면서도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했기 때문에 혁명적이었다고 언급했다. 성공 패턴. 엘리노어 루스벨트. 루스벨트는 자신의 통찰을 사회 정의로 이끌어낸 성공적으로 통합된 INFJ 공감자를 대표했다. 그녀는 전체 인구의 감정적 필요를 읽을 수 있었고 개인의 선택을 통제하지 않으면서 그 필요를 해결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힘썼다. 융의 분석에 따르면 루스벨트의 성공은 공감적 능력을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집단적 치유로 향하게 함으로써 INTJ와 INFJ 공감자들을 종종 파괴하는 친밀성의 문제를 피한 데서 비롯되었다. 실패 패턴. 역사적 조작 사례 연구들은 융이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선택한 여러 역사적 인물들이 통제를 위해 공감적 능력을 사용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개인들은 타인을 완벽하게 읽을 수 있었지만 그 통찰을 의존성을 만들거나 결과를 조작하거나 개인 숭배의 집단을 구축하는 데 사용했다. 공통적인 실패 패턴은 공감적 통찰을 개인적 이익이나 자아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유혹을 억제하지 못하는 데 있었다. 그들은 융이 말한 감정적 억압의 건축가가 되었다. 타인의 성장을 위한 구조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신적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융의 결론이 그가 공감적 겸손이라 부른 개념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타인의 패턴을 본다고 해서 자신이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의 여정은 오직 그들 자신의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성공한 개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타인의 진정한 발전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 실패한 이들은 돕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능력을 사용했다. 융은 INTJ와 INFJ 공감자들이 그들의 독특한 심리적 역량 때문에 다른 성격 유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안전한 연결을 위한 인식 신호로서 융은 INTJ와 INFJ 공감자와 관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특정 특성을 확인했다. 방어적으로 변하지 않고 심리적 논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깊이 이해받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적 경계를 유지하는 능력, 심리적 패턴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되 그 지식을 조작적으로 사용하려 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융이 그림자 편안함이라 부른 것으로 수치나 투사 없이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논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의식의 일치 원리로서 융은 이러한 공감자들이 유사한 수준의 심리적 발달을 이룬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관찰했다. 그는 의식의 격차가 공감 능력을 부패시키는 본질적인 권력 불균형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평등한 관계에는 융이 상호 심리적 투명성이라 부른 서로가 명확히 보고 보일 수 있는 상태가 필요했다. 안전한 관계 역동에 대해 융은 건강한 INTJ와 INFJ 공감자 발달을 지지하는 특정 관계 패턴을 기록했다. 심리적 통찰을 개방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하는 지적 파트너십, 공감적 통찰이 예술적 또는 혁신적 표현을 섬기는 창의적 협업, 능력을 자발적인 참여자를 안내하는 데 사용하는 멘토십 역할, 그리고 개인적 통제가 아니라 집단적 치유에 기여하는 봉사관계가 그것이다. 공동체 형성 전략으로서 융은 이 공감자들이 특정 공동체를 찾을 것을 권했다.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통합된 INTJ와 INFJ 공감자들, 진지한 심리적 또는 영적 발달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통찰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건설적으로 활용되는 창의적 공동체, 그리고 공감 능력이 개인적 목표가 아닌 집단적 목표를 섬길 수 있는 봉사지향적 집단이다. 융은 죄책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심리적으로 무의식적인 개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경고하며 그러한 관계는 필연적으로 조작적이거나 소모적으로 된다고 지적했다. 융은 위험한 INTJ와 INFJ 공감자에서 통합된 주권적 공감자로의 전환이 예측 가능한 단계들을 따른다고 기록했으며 각 단계에는 고유한 도전과 돌파가 존재한다. 1단계는 압도 위기의 단계로 대부분은 여기서 시작하며 통제하거나 끌 수 없는 심리적 통찰에 휩싸인다. 융은 이것이 주변 모든 사람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고투 속에서 사회적 위축, 불안 또는 우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돌파는 자신의 능력이 저주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원재료임을 깨닫는 데서 온다. 2단계는 권력의 유혹으로 능력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 공감자들은 타인에게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한다. 융은 많은 이들이 이 힘에 일시적으로 취해 원하는 것을 얻거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통찰을 사용한다고 기록했다. 위기는 선의로조차 조작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찾아온다. 3단계는 윤리적 씨름으로 융은 이를 가장 결정적인 단계로 관찰했으며 공감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할지 진정한 봉사를 위해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윤리적 틀을 발전시키며 자아가 아닌 지혜에서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포함한다. 4단계는 경계의 숙련으로 성공한 공감자들은 융이 의식적 투과성이라 부른 것을 배우는데 이는 언제 공감적 통찰에 관여할지, 언제 단순히 존재할지를 선택하는 능력이다. 그들은 강박적으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능력을 사용하는 공감적 규율을 발전시킨다. 5단계는 진정한 통합으로 융의 마지막 단계는 공감 능력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감정적 진실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들은 융이 주권적 공감자라 부른 존재가 된다. 명확히 보고 깊이 느끼며 자신의 힘에 의해 부패되지 않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개인이다. 융은 완전히 통합된 INTJ와 INFJ 공감자들이 인간 본성을 가장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면서도 윤리적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비범한 치유자, 지도자, 창조적 힘이 된다고 지적했다. 융은 통합 여정 중에 선의의 INTJ와 INFJ 공감자조차 파괴할 수 있는 특정 함정들을 확인했다. 구원자 콤플렉스 함정은 공감적 통찰을 사용해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심리적 과정에서 구해내려 함으로써 필요한 성장 경험을 박탈하는 것이다. 융은 이것이 의존성을 만들고 타인의 진정한 발달을 방해한다고 경고했다. 지적 우월성 함정은 심리적 통찰이 그러한 통찰이 없는 사람들보다 우월함을 의미한다고 믿는 것으로, 융은 이것이 정서적 고립과 윤리적 부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통제 중독 함정은 타인에게 그들 자신의 심리적 여정을 허용하기보다는 결과를 예측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중독되는 것이다. 융은 이것이 진정한 관계를 파괴하고 공감자 자신의 발달을 부패시킨다고 관찰했다. 진정성 상실 함정은 타인을 읽고 반응하는 데 지나치게 능숙해져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욕구와의 연결을 잃는 것으로, 융은 이를 공감적 해리라 불렀으며 결국 깊은 공허로 이어진다고 기록했다. 융의 유지 실천에는 진정한 자기 연결을 위한 규칙적인 고독, 분석적 사고를 우회하는 창의적 표현, 다른 통합된 공감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능력을 개인적 이익이 아닌 집단적 이익을 향해 흘려보내는 봉사활동이 포함되었다. INTJ와 INFJ 공감자에 대한 융의 마지막 통찰은 아마도 그의 가장 심오한 것이었다. 그는 그들이 인류의 심리적 진보에 필요한 인간의식의 진화적 발달을 대표한다고 믿었다. 융은 이러한 개인들은 인류를 괴롭히는 깊은 집단적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도구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패턴을 볼 수 있으며 올바르게 통합될 때 타인을 심리적 자유로 이끌 수 있다 라고 썼다. 융은 인류가 점점 더 큰 심리적 복잡성에 직면함에 따라 이러한 공감자들이 의식의 다리 역할을 하여 서로 다른 심리적 발달 수준 사이를 번역하고 타인들이 자신의 공감적 각성을 탐색하도록 돕게 될 것이라 믿었다. 그는 그들을 집단적 개별화라 부른 과정, 즉 전체 문화와 사회가 더 큰 심리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존재로 보았다. 심리적 패턴을 보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들의 능력은 이 진화적 과정의 자연스러운 안내자가 되게 했다. 융은 그들이 자연의 우연이 아니라 진화적 필연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들의 위험은 능력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부패될 가능성에 있다. 통합될 때 그들은 우리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치유자가 된다. INTJ와 INFJ 공감자는 인간 심리적 잠재력에 대한 융의 가장 복잡한 발견을 대표한다. 당신은 인간의식의 바로 그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 힘은 절대적으로 부패시킬 수도 완전히 변형시킬 수도 있다. 융의 연구는 공감적 민감성과 전략적 사고의 결합이 당신을 심리적으로 위험하게 만든다고 밝혔는데, 이는 당신이 타인을 해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유와 조작 사이의 얇은 경계는 당신이 하는 모든 상호작용을 가로지른다. 그러나 융은 또한 올바르게 통합될 때 당신이 그가 주권적 공감자라 부른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의 힘에 의해 부패되지 않고 명확히 보고 깊이 느끼며 현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타인의 심리적 발달을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수호자가 된다. 당신의 여정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진화적인 것이다. 융은 인류의 심리적 진보가 자아가 아니라 지혜로 공감적 통찰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당신과 같은 개인들에게 달려있다고 믿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이다. 치유의 건축가가 될 것인가? 심리적 감옥의 건설자가 될 것인가? 융의 연구는 이 선택이 당신의 운명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우리 종 전체의 의식 진화를 형성한다고 보여준다. 만약 융이 묘사한 INTJ와 INFJ 공감자에서 자신을 인식한다면 나는 구조를 본다라고 댓글을 남겨라. 당신의 공감적 주권성의 발전은 단순한 개인적 성장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식 자체에 대한 봉사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 다음 차원에서 다시 만나자.